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뭐 이것저것 주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중에 하나 그걸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뭐 많이 있죠. 뭐 우파분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의 적, 뭐 좌파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적, 그리고 뭐 좌도 우도 아닌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적, 뭐 미국인, 일본인, 뭐 중국인,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 다양한 계파, 다양한 뭐 집단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적은 항상 서로 다를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 맞아요. 우리의 적이 누군가라고 하려면은 우리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적이 누군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어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결국 듣는 분들은 이제 소수가 되더라도 소수이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이시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뭐 일단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럼 한국인의 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인의 적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인도 뭐 그 외 모든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적이라는 건 상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기준으로 따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못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곧 한국의 이득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제가 아는 그 정치 유튜버 중에 한국 우리의 기준에 한국인을 넣는 사람은 한 유재일 정도? 그분 외에는 좌파 혹은 우파를 우리의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왜냐면 유재일 최근에 그분이 방송하시는 것 중에 일본의 입장에 대한 대변 비슷한 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간 그런 그 위치에 서 있죠. 뭐 친일파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대깨문 친일파 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우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의 기준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상적으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덕책 같은 데 나오잖아요. 나, 가족, 친구, 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커지죠. 이상적으로는 모든 생명 혹은 지구 전체 혹은 우주 전체 이런 거의 초현실이나 초이상 같은 느낌의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입장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보편 인권 수준이에요. 뭔 소리냐? 우리가 이득이 된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핍박하거나 다른 민족을 억압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가 저의 입장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고요. 물론 더 나가서 모든 생명까지 갈 수 있으면 좋죠. 뭐 개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모두 뭐 채식주의자인데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상이 된다면 좋은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걸 모두가 합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인간,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전 인류, 인간 한 명 한 명, 그걸 기준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는 제 입장에선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그 누구도 적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그래 정부가 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될 수는 없죠. 사실 이거 당연한 거죠. 요즘 현대 한국을 사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뭐 일본 놈들을 다 조져야 되니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 정부가 싫다, 뭐 북한 정부, 뭐 김정일, 뭐 김정은이 싫다 이런 식이지. 북한 주민 전부를 막 싸그리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전 인류라는 기준을 세웠는데도 그 전 인류의 그렇다면 보통 그러면 그런 우리의 기준이라면 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 중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웃기게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주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단체나 세력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페미 나치라고 불러 마땅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한국에만 따져도 그리고 또 일배 하시는 분들 전체가 뭐 그렇다고까지는 하기 좀 그런데 일배 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적지 않은 수가 그냥 보편 인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수준인 패드립을 정말 많이 올리시고 많이 하세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패드립 같은 거 그놈의 뭐 무슨 바위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니 뭐 이런 거는 운지하고 합성하고 그래 뭐 솔직히 저도 웃기다라는 기준에서는 그래 뭐 쟤네들이 좀 잘 웃기긴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생각하면 또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합성 능력하고 개그 코드는 인정해준다. 정확히는 코드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나 뭐 그런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왜 그런 재능을 그런 데서 썩히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학교긴 한 직업전문학교 같은 거에 가깝긴 한 직업전문 학교지만 그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저보다도 그런 거 좀 돈 들이고 배운 사람보다도 몇십 배는 더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합성, 뭐 동영상 편집 이런 거요. 그 재능으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 놀리는 데 쓰지 말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그냥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정말 뭣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뭐 메갈리아 여성시대? 머마드? 일베? 저는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현대사회가 진짜로 이렇게 발전한 사회가 서로 이렇게 솔직히 더 이상 우리가 굶주리진 않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 삶이 팍팍하긴 해도 정말로 막 그 야생동물이 찾아와서 나를 뭐 물어 죽이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오는 일은 거의 절대 없다고 보면 돼요. 뭐 군대 뭐 전쟁이 터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없어진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시점에서 일단 한국 내부 기준으로만 따져도 제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적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긴 있다는 거. 제가 기준을 전 인류에 반하는 보편 인권에 반하는 단체와 세력이라고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인간 전체 그리고 인간 전체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내 적을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실 뭐 이 시점에서 저는 대한애국당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애국당조차도 이 기준에서 제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대한애국당은 단순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종교단체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물론 대한애국당 내에 일배를 하시는 분들은 또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집합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사람이 나의 주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다.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뭐 일배를 뭐 실드를 신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거의 주적에 가깝다. 좀 이성적이다 해도 먼저 지금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간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옛날 일본은 모르겠어요.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고평가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얘네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있고 우리보다 더 시민의식 같은 게 더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부가 저런 짓을 하는 거 보고서 저는 진짜 먹어서 응원하자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 중국인 줄 알았어. 중국이면 이해를 하지.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으니까. 근데 일본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걸 보고서 야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사실 저는 일본의 그 발언 그런 캠페인 자체가 정말 끝까지 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정부가 좀 많이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저번에 말한 영상에서는 근데 반대로 일본하고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하고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본 그 민중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약자와 약자와의 싸움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되지. 인간 보편 인권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진짜 적과 싸울 수가 없게 되죠. 뭐 적대적 공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본 정부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본 정부, 일베,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해가지고. 물론 제가 여기서 자유한국당을 언급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뭐 모조리 뭐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면 해산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자유한국당에도 좀 정상적인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재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라고 티끌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분들 최소한 대화는 되는 수준인 분들도 아직 남아 계시더라고요. 아예 말이 안 되는 분 말고 물론 대다수는 지금 보면 뭐 많이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좀 아쉬운데. 여하튼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본 정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일본인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나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중국인 한 명 한 명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으로 따진다면 중국인들도 뭔가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따름이죠. 다만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 정부 중에 정말 그나마 좀 납득이 될 만한 정부가 몇 개가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몇 개 안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정부도 지금 양당제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되는 정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따지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까고 보거든요. 그런 게 정말 그래 전 인류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을 위해서 그게 좋은 정당일까요? 잘한 거 잘한 거고 못한 거 못한 거다가 아니라 모두 잘못했어. 왜냐면 트럼프니까. 이건 솔직히 한국이랑 다를 바 없어요. 한국이랑 그 구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양당제 뭐 승명인 동시에 최악의 단점이죠.
미국인 기준으로도 좋은 정부가 아닌데 세계인 기준에서 그분들이 세계인의 인권에 관해서 도움이 되고 좋은 정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인 하나도 안 챙기고 있는데. 그럼 뭐 무슨 뭐 그래 좀 선천포로 빠지는 거긴 하지만 뭐 북유럽의 막 복지 선진국들 나라에서의 이런 나라의 정부는 뭐 부정부패와 비리가 전혀 없을까요? 그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는 건 어디나 똑같다고 치고 그러면 정말 반인권적인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정당이 없을까요? 솔직히 많아요. 독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난민들도 잘못한 거긴 하지만 난민 사태 이후로 국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힘을 얻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처럼 민족주의만 말하고 이제 난민 더 이상 받지 말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게 저게 나쁜 건 맞아요. 저런 걸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인종 단위로 보아서 그 인간을 한 테두리에 묶어서 이 인간이 나쁘다, 이 인간은 이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인 경우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이슬람교인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을 인정하기 힘들어요. 왜냐고요? 이슬람 교리 자체가 여성을 물건처럼 여겨. 제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페미니즘을 지금 엄청 까고 있고 페미나치라는 표현까지 쓴 사람이지만 여자도 남자랑 동일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페미니즘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남성의 인권을 깎아내리면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완전 반대로 이슬람교인 분들은 뭐 이슬람교도 이슬람교 나름이긴 하지만 정말 극성인 뭐 IS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인간을 포기한 수준이고, IS가 아니더라도 일반 이슬람 교인들도 그 내용을 보면 뭐 시대상이니 뭐 종교의 뭐 자유를 인정해야 되니 이런 걸 떠나서 기본 헌법,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땐 기본 헌법,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개무시를 하는 그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뭐 여자랑 뭐 4명, 뭐 최대 4명까지 부인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야 상관없어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 여러 명 두고 사는 것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인권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 내용이 아니라 여성을 뭐 사고 팔 수 있다, 뭐 첩에 대한 처우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명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무슨 권한을 행사하고 무슨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슬람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인류의 주적 중 하나는 이슬람교죠. 물론 기독교도 이제 예수천국국, 불신지옥 이런 거 말할 때는 쟤네들도 참 맛이 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슬람교처럼 뭐 총 들고서 뭐 어떻게 하진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딱 하나만 고치면 돼요. 기독교는 그냥 좀 조용히 하는 법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법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면 구원이 있으라는 거를 신약에서 더 강조했지, 나를 안 따르면 지옥에 떨어진다를 신약에서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거는 안 믿으면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쓸데없이 인간들을 협박을 하고 있잖아. 뭐 저는 진짜 모두 까기 인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극렬 기독교, 그리고 극렬 좀 거기에서 이단으로 좀 나오신 분들들, 그 나오신 뭐 종교들 있잖아요. 거의 다단계나 다름없는 거. 전 그런 부분들도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단계니 뭐 사체니 이런 분들. 결국은 인간 자체를 핍박하고 인간 자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공포를 조성하고, 저는 그런 것만 아니면 다 오케이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하고 뭐 싸움으로 해결해야 되고, 뭐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우리로 인해서 이번 경제제재나 이런 걸로 해서 타격을 엄청 크게 입었다고 쳐요. 우리도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이 더 타격을 입었어.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맞죠? 저도 한국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긴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념으로 따지면 이건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진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졌다고 봐야겠네요. 양쪽 다 피해 있고 누가 이득을 봤어? 승패가 갈린 거지. 양쪽 다 피해를 입었고 이득을 본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이득을 얻었다 이런 식이면 양쪽 다 패배를 했을 뿐이고 결국은 제가 진 거죠. 제 입장에서. 뭐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지금 사태 같은 것들, 이제 정부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실수나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나가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좋아하긴 좀 힘들어요. 물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잘한 행동이냐고 물어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일본하고 협약은 절대 없다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그런 데는 저는 그런 거에는 상관은 안 하는데, 그런 건 괜찮은데, 뭔가 왜일까? 왜 평화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까?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싸움이 격화돼서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이기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착각을 한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3의 피해를 받고 상대가 마이너스 10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득을 봤다라고 친다고 하면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다가 공격당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다가 핵미사일 날린 다음에 깃발 꽂고서 모든 나라가 멸망했다, 우리가 이겼다. 전 세계 국토를 그런데 전부 다 방사능 낙진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긴다고 쳐요. 그러면 뭐가 남는데?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무슨 과거처럼 중세처럼 뭐 약탈을 해가지고 이득이 나면 모르겠어. 이미 현대국가는 약탈로 이득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미국이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공격해가지고 거기 뭐 뜯어 먹을 게 있긴 있어요? 오히려 미국 미사일 한 발이 거기 한 발 쏘면은, 그 한 발 쏘면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1년치 무슨 1개월치 뭐 세금 이런 거 그 정도는 다 가져와야지 그거 채울 수 있을 텐데. 미사일 한 10발 쐈다고 치면 한 발당 가격이 뭐 4,800만원, 5천만원, 뭐 1억 이렇게 하더만. 그것도 뭐 달러로? 미군이 세계 최강인 거 맞는데 그거 함부로 휘두른다고 이득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 미국조차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기고 지고 있는지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예전에 말했죠. 근데 만약 이겼다고 쳐요. 점수를 크게 얻었어. 일본이 리스크가 더 컸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얻은 거냐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수입 수출이 서로 막 블락이 된다고 쳤을 때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생기냐고요. 그래요. 뭐 이거는 근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일본한테 져줘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을 이득이고 우리의 승리로 판단하는 건 정말 옛날 막 조선시대 혹은 뭐 고려시대에 막 상대의 영토 뜯어먹고 상대 인구 상대의 노동력을 우리가 빼먹으면 그걸로 이득이다 이런 시대 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걸로 이득을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좀 입장차가 날 거예요. 저는 한국인만 산다, 한국인만 살아야 된다, 한국인이 먼저다. 그래, 한국인이 먼저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인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인만 이득을 봐야 된다도 아니고 한국이 좀 손해를 볼지언정 일본 놈들은 반드시 쓸어버려야 된다. 일본 놈들한테 질 순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그 보편 인권, 제가 몇 번이고 말한 보편 인권 기준으로 봐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걸 떠나서 한국의 이득으로만 따져도 이게 맞나 싶어요.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근데 정말 깊숙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득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인 기준으로 따져도 이미 세상은 서로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입혀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지났어요. 최소한 국가 대 국가로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그 예외인 경우조차도 한 10년, 한 5년에서 10년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득이 아니었네 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 정도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일본이 망하면 일본 1억짜리 시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이 그것도 수출 수입을 꽤 많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득이 된다고요? 이득이 될 수 있다고요? 문명하는데 내가 승리하는데 직접적인 적이 되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에 뭐 무역 경로를 뚫었더니 막 턴골이 막 한 뭐 50, 60, 뭐 80 이렇게 돼. 근데 그 제국이 갑자기 사라졌어. 망했대. 그럼 그 교육을 어디다가 연결하죠? 연결할 데가 없네? 자, 정말 무식하게 게임하고 비교했는데도 이제 게임하고 비교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론 이게 근데 게임보다 더 골 때리는 건 게임은 엔딩이 있어요. 그 엔딩까지만 협조를 하고 그때 확 치고 올라가서 내가 승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인생이나 혹은 이런 국가 대 국가는 엔딩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엔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 소멸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인생이 계속되고 게임은 계속되지 않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국가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더 이상 한국만을 챙긴다, 한국만을 생각한다 이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서 좀 뒤로 벗어나서 세계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존은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이 먼저라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나서서 막 종북주의자 때려잡자, 뭐 친일파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어요. 물론 도덕적 원칙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손익 계산서를 때려봐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